안녕하십니까 컴별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PD입니다. 자,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무사히 살아 계시죠? 저도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거냐면 저희 고향에 상춘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물이 있고 위에 산처럼 섬처럼 돼 있는데 이제 거기 정자가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래된 이제 건축물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게 그 사진가들한테는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그 인터넷에 상춘정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멋진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주변을 제가 한번 좀 똑같게는 아니더라도 좀 유사하게, 그러면서 좀 더 뭐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이 주변 환경을 좀 더 좀 예쁘게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트윈모션 강의를 기초부터 완성까지, 렌더링까지 쭉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모델링 한 것들을 트윈모션에 이제 불러들여서 머테리얼을 입히는 과정, 텍스처를 입히는 과정이에요. 그냥 모델링 할 때는 그냥 대략적으로 머테리얼을 입혀갖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제 좀 상세하게 유리도 진짜 유리같이, 나무도 나무같이 머테리얼을 적용하는 과정, 이 과정을 이번 시간에 해볼 겁니다. 구독, 좋아요를 전혀 누르시질 않더라고요. 보시면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유튜브 경력 5년이 넘었는데 저 수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또 제가 힘이 나서 또 다른 강좌들을 계속 올릴 거 아니에요? 제가 강의를 하나 올리려면 기본 최소 5시간 이상 걸려요. 그거를 계속 짬을 내서 강의를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힘 좀 주십시오.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윈모션으로 모델링을 임포트 하기 전에 그 모델링한 소스들을 좀 한번 대략적으로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이고 있는 게, 만약에 이게 나는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좀 떨어지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통으로 해 놓게 되면은 얘하고 같은 머테리얼로 갖고 오게 되면 얘를 회전하면 얘도 회전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 갖고 오면 별도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정이 있는 게 바로 이제 상춘정이라는 건데, 요건 당연히 이렇게 이제 마치 섬처럼 돼 있는 산이 있을 거고, 그 위에 이제 요게 올라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좀 가다 놓은 물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흘러 넘쳐서 밑에서 강으로 이제 쭉 흘러 내려가는 건데, 대략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옆에는 이제 제가 그 유리로 된 건물을 이렇게 하나 좀 올렸어요. 좀 겁장해 보이는데, 여기도 조그마한 정자가 있고, 이렇게 다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조그만 바위들을 이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나가는 도로예요. 왕복 2차선 도로고, 여기에 이제 주차장 시설을 해 놓을 건데, 자, 이렇게 요게 이제 그 상춘정 정상에서 내려다본 그림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주차장이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정교하게 모델링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빠리빠리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우린 그 외형적인 것만 보는 거고, 목적이 트윈모션을 사용하는 법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모델링한 상춘정의 정자 모습입니다. 이름은 제가 이렇게 힐링 스토리 쉼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자, 이런 것들은 트윈모션에 들어오게 되면 목재 재질을 또 다른 걸로 또 바꿔 볼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유리 건축물 밑에 있는 정자 비슷한 거 하나 있고, 이동해서 이쪽 바위 쪽에, 여기 이제 주차장 쪽에서 본 거예요. 이거 이제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면 이제 저희 동네를 가는 길이고, 자, 이렇게 해서 주차 라인도 있고, 여기다 이제 화단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나무나 꽃을 심을 거예요. 차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들어왔다 이렇게 나가는 방식으로 좀 해놨습니다. 이쪽에서 좌회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으려고 그랬는데, 깜빡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물 가다 놓은 이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이렇게 현재로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물이 계속 넘쳐 흘러서 여기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건너가고 싶어가지고 중검다리처럼 건너갈 수 있게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물 매트리얼을 입혀온 건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트윈모션에서 물을 갖다 넣어도 되는데 이 구조상 불규칙하게 생긴 곳에는 이걸 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물 구조를 만들어 와갖고 왔습니다. 통으로 됐어요. 이게 지금 제가 나중에 요 모델링들을 혹시 공유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스케치업에서 요거 별도로 다 따로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트윈모션에 불러올 거는 이거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불러올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윈모션을 실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트윈모션이 실행을 하면 이런 페이지가 생기는데, 현재 보이고 있는 건 이제 최근에 그 트윈모션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씬, 그런 거고요. 여기 템플릿 하면은 이제 요걸 열어가지고 이쪽에서 어떤 그 여기에 최적화된 작업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요거 열어보시면은 퀄리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거 할 게 아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건 닫을 거예요. 요거 닫고 그냥 요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요런 것들은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좀 이따 이제 작업을 하면서 요거 다 지워버릴 겁니다. 자, 이 라이브러리가 열려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는 누르면은 사라지고 누르면 다시 나타납니다. 자, 여기 이쪽 것들도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토글 되니까 참고하십시오. 일단 모델링을 먼저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모델링을 불러오고 나서 여기 환경을 설정해도 되고, 환경을 설정하고 불러와도 됩니다. 환경부터 설정을 할까요? 그냥 이 환경부터 만들까요? 라이브러리에서 식생을 눌러보면 여기 랜드스케이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산 형태를 가지고 올 건지, 아니면 여기 플랫, 이 평평한 상을 불러올 건지, 이거 둘 중에 하나 불러오시면 돼요. 저는 처음부터 평평한 데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적용시키면은 여기 지형이 준비가 됩니다. 근데 그 우리가 이 상태에서 여기 산들을 만들고 하게 되면은 그 밑에 우리 지금 이 지형을 가져오기 전에 생긴 그 기본 틀 있죠. 걔에 가로막혀 가지고 더 이상 파지질 않습니다. 파져도 보이질 않아요. 얘를 지워버릴게요. 딜리트. 자, 얘를 이렇게 띄워보면은, 이렇게 공중으로 띄워보면 밑에 또 있어요. 그죠? 이거 그냥 그대로 두고 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땅을 판다고 했을 때, 자, 여기 땅을 파보면은 이렇게 땅이 안 파지죠? 이 바닥에 이 면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는 선택을 하고 지웁니다. 그럼 이렇게 파인 게 보이죠, 여러분? 이 상태에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뒤쪽에 어떤 환경 같은 건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모델링을 불러와서 매테리얼을 새롭게 입히는 과정을 알아볼 거니까, 그러면 열기를 해봐야죠. 자, 여기 임포트, 아래쪽에 임포트 누릅니다. 그럼 여기서 플러스 모양을 클릭해요. 그러면 내가 불러올 수 있는 이제 창이 뜨는데, 열기 해가지고 불러오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어떤 걸 가져올 거냐면, 여기 상춘 관광단지 심플, 요거는 복잡한 건축물 하나가 더 들어가서 용량이 40메가나 되는데, 얘는 4메가 정도밖에 안 돼요. 4.9, 5메가 정도 되네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열기. 그리고 나머지는, 자, 이런 거는 그대로 두고 축은 자동으로 오게 하고, 유닛도 그냥 그대로. 이 유닛은 이제 그 모델링할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 뭐 1m다 뭐 센치다 이렇게 했으면 똑같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위쪽에 보시면은 뭐 다이렉트 링크, 뭐 랜드스케이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고 지오메트리만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델링한 것들은 이제 지오메트리라고 하죠. 테리얼 병합, 요건 요대로 그냥 그 상태로 두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릴 때는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임포트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오는 중이에요. 들어왔습니다. 얘도 아래로 내리고, 자, 구조를 보면은 이 머티리얼 같은 게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이미지니까, 그죠? 물론 뭐 머티리얼 자체가 이미지긴 하지만은, 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건너가는 거, 이렇게 물 재질을 이렇게 불러왔어요. 물이 눈에 지금 당장 나타난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쪽은 사실은 그 금속이거든요. 이 금속, 여긴 유리고, 지금 저는 들어와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유리는 유리 재질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적용이 됐어요. 근데 다른 걸로 좀 바꿔볼 거예요. 라이브러리를 누르면 여기
머티리얼이 있어요. 머티리얼에 여기 금속을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메탈. 메탈에서 여기 좀 어두운 색깔 쪽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물론 이걸 넣고 색깔을 변경해도 되긴 되는데 좀 어두운 쪽에서 넣을게요. 이게 미리 보기예요. 이게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뭔가? 라이트 메탈 플렉 페인트. 이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죠? 이걸로 그냥 할게요. 요 작은 이 테두리, 이 구조물 메인 구조물 말고 이 유리를 달고 있는 요 부분에도 같은 재질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얘도 여기다가 딱 넣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상세 설정 불러왔으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게 또 보여요. 여기 아래쪽으로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컬러라는 게 있죠. 컬러를 눌러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여기 흰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얘를 아래로 이렇게 더 내리면 점점 어두워져요. 이렇게 하면 시작함해지죠. 그죠? 자, 저는 한 요 정도로 쓰겠습니다. 요 정도로 쓰고 확인. 얘도 좀 그렇게 할게요. 요것도 좀 어둡게 할게요. 좀 어둡게 같은 재질로 좀 할게요. 자, 확인. 자, 요거를 먼지라고 있는데 이 먼지는 뭐냐면 지금 여기가 현재 깨끗해요. 그죠? 이렇게 깨끗합니다. 근데 얘를 살짝 먼지를 씌우면 얼룩덜룩한 그 오염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요. 그거를 살짝만 넣을게요. 살짝만 있고 루미노시티 이거 한번 보면 더 어두워지고 더 밝아지고 빛이 이 정도로 하고 요거 세부사항은 뭔가 한번 열어볼까요? 요거 이제 텍스처에 대한 건데 이런 것들 여기서는 크게 쓸 게 없을 것 같아요. 여기 텍스처를 별도의 텍스처를 여기다 또 집어넣을 때 이렇게 쓰는 건데 자 요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UV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는 적용시켜도 표시가 안 나는데 요 부분을 조금 이따 해볼게요. 이걸 갖다 한번 넣어볼게요. 이걸 이렇게 놓고 하면 여기 회전을 누르면은 회전을 해요. 이렇게 이게 그 예를 들어 목재 같은 경우는 그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 같은 거 맞출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스케일이라고 있어요. 스케일. 이거는 이 패턴 이런 거 이거를 줄이면은 아주 섬세해져요. 이게 만약에 벽돌, 보도블록 이런 거라면 그 보도블록이 굉장히 촘촘 작아졌다가 이거를 이렇게 키우면은 점점 커집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이제 다른 거 적용하면서 직접 해 볼 거예요. 자, 스케일은 뭐 크게 해도 자 거칠어지죠? 보시면은 거칠어지죠? 예, 저 너무 거칠어도 좀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앞으로 요거 보면 이제 러프니스라는 게 있어요. 거칠기. 이게 거칠기예요. 거칠기. 표면이 우리가 아무리 매끈한 유리라도 현미경으로 보면은 거칩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의 거칠기는. 그래서 얘를 거칠게 되면은 이렇게 완전히 그 반사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얘를 더 러프니스를 완전히 줄여버리면은 반짝반짝하죠. 그죠? 표면이 원체 그 반질반질하니까 표현이 하는 말이 좀 이상한데 저는 그렇게 매끈하면 안 되고 적절히 한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러프니스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들은 이 메탈을 입히면서 좀 손을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뭐냐 하면 메탈릭이라는 거예요. 금속성 금속이냐 아니냐. 지금 금속 100% 금속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금속이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자면 나무나 뭐 이런 거, 흙 이런 거, 돌 이런 거죠. 얘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약간의 현실 세계에서는 금속이거나 아니거나인데 이 여기에서는 금속을 살짝 띄고 있는 거예요. 금속을 살짝 플라스틱 같은 것도 살짝 금속을 띈 것처럼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게 금속이니까 이렇게 그대로 두고 노멀 요것도 입체적인 거 막 거칠 그 울퉁불퉁하고 이런 걸 표현할 때 이걸로 표현합니다. 실제로 이게 울퉁불퉁한 게 아니에요. 어떤 빛 반사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표현하는 건데 이 노멀 같은 건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힘드니까 자 오늘은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시브 같은 거는 이제 자체 광이에요. 자체 광. 이렇게 하면 광이 나버려요. 이게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발광. 이미시브. 자, 이거 이미시브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이제 등 같은 거를 모델링 해갖고 들어오면 그 등에다가 조명을 갖다 설치해도 되지만 그 모델링을 이렇게 이미시브 효과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광이 납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그림자가 생기게 빛을 내거나 하는 건 어렵겠죠? 그냥 효과지, 효과. 자, 요거는 요렇게까지만 할게요. 지금 보면 좀 반짝반짝거리죠? 이 반사가 되죠, 그죠? 이게 지금 러프니스를 더 주면은 반사가 안 되죠, 그죠? 반사 안 되죠? 이렇게 적절히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측면에서 보면은 좀 거치는 것들도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바닥 같은 데 보면은, 그죠? 이 유리로 그냥 써도 되긴 되는데 강이니까. 자, 머테리얼 눌러서 유리. 자, 요거 한번 넣어볼까요? 자, 요걸 넣으니까 이제 속에까지 투명하게 보이네요. 그냥 요걸로 가겠습니다. 요걸로 가고 여기 보시면은 아래로 내려가서, 자, 이게 오파시티가 있죠. 오파시티. 얘를 이렇게 가면 투명도가 사라지죠. 이러면은 투명해지고, 그죠? 그래서 적당히, 너무 투명하면 또 햇빛이 세게 들어오니까 요 정도만 넣겠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만약에 이거를 안에서 들어가게 되면, 자, 들어온 김에 바닥도 미리 만들어 온 머터리얼 말고 다른 걸로 대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머터리얼들이 있죠. 요것들은 다 여기 지금 현재 모델링 한 덩어리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용된 머터리얼들이에요. 이거 뭐 트윈모션에서 적용한 건 아니지만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머터리얼로 사용한 것들도 있고, 스케치업에서 제공한 걸 쓴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자, 여기 그냥 다른 걸로 바꿔 버릴게요. 자, 머터리얼에서 그러면 콘크리트에서 할게요. 콘크리트에서도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딱 누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여기서 먼지 살짝 넣고, 너무 깨끗하면은 인위적이야. 여기 회전 있죠? 요거 UV 회전. 자, 요게 이제 이렇게 바꾸면 회전되는 거예요. 회전 방향을. 자, 스케일은 조금만 더 키울게요. 러프니스를 조금 줄일게요. 약간 광택이 나게 하려고. 실내니까. 메탈릭도 조금 넣을게요. 러프니스를. 자, 어때요? 조금 광택이 나죠? 완전히 내리면은 표면이 거울처럼 맨들맨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적당히 조금만. 자, 요 정도만 하고. 자, 나무는 이거를 하나하나 나눠 갖고 오긴 왔는데 이게 다 붙어 버려 가지고 목재로 한번 가볼게요. 나무.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되게 한번 자, 이럴 때 이제 여기서 이제 효과를 보는 거예요. UV 회전하고 이런 것들 크기. 자, 나무 요거 질을 조금만 더 어둡게 할게요. 조금만. 이 정도 확인하고, 먼지도 먼지도 조금 넣어주고. 자, 여기 UV 스케일을 조금 키울게요. 요거를 이 정도로 키울게요. 그리고 회전, 이거를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이거하고 같게 한번 해볼까요? 90도로 하면 되겠죠, 그죠? 90 엔터. 이렇게 해서 요걸 좀 더 키워볼까? 이 정도로. 이렇게 키웠어요. 머테리얼을 입혀갖고 여기도 광을 조금 넣어줄까? 조금 줄여볼까? 이건 실외니까 굳이 그렇게 저 위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좀 빠르게 갈게요. 여기는 속도로 갈 필요가 없어요. 참. 자,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오브젝트 하나를 찍어요. 이렇게 그냥 찍고 나서 F, 키보드 F를 누르면 순간 이동을 합니다. 걔가 딱 보여져요. 자, F 보이시죠? 여기를 찍었나봐요, 제가. 그죠? 지금 속도를 엄청나게 비행기 속도로 해놔가지고 어마어마하네. 지금 가까이 왔으니까 속도를 좀 줄여볼게요. 요렇게 해도 되고, 3 하면 이제 적당히 움직일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이거 재질, 요거는 이번 강의하면서 만든 제작물은 아니에요. 요거는 예전에 강의하면서 만들었던 건데, 기와예요, 기와. 여러분들 이거 기와 하나하나 올려서 만든 거예요. 이런 문양 보세요. 멋있죠, 그죠?
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예전에 만들어 놨던 거를 이쪽 데크 새로 만들고 여기 계단 이거 만들면서 조금 변형을 해갖고 여기 올려놨어요. 여기서는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거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통으로 된 거 이거 갖다 넣고 보세요. 여기하고 별도로 만들어 왔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참 이것도 문제가 있네. 여기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통으로 됐어요. 어쩔 수 없네요. 지금 여기 바꾸면 얘네들도 다 바뀌어 버리거든요. 이래서 머티리얼을 다 분리를 해 갖고 오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다른 걸로 바꿔볼까? 얘한테는 얘걸로 해볼까? 어떨까요? 안 맞죠, 그죠? 그냥 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입히겠습니다. 아, 이거 같은 걸 넣어가지고 여기 위에까지 다 그렇게 됐구나. 사실은 실제로 이 건축물이 좀 관리를 잘 안 해갖고 좀 지저분한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여기는 여기까지 이렇게만 하고 이쪽도 그냥 같은 걸로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도 지워진 걸 모르고 그냥 들어왔네. 에이구 참. 여기도 사실은 한 나무가 하나하나 다 나눠서 넣은 건데 보세요. 실제 떨어진 거예요. 이건 뭐 머티리얼을 이렇게 넣은 게 아니라 실제 나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나눠서 넣은 겁니다. 아, 이건 이쪽은 이렇게 됐어야 좋은데. 예. 예.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가능하면 머티리얼을 좀 분리를 다 해가지고 조각조각 요거 기둥 따로 요거 따로 이렇게 다 분리를 해갖고 오면은 별도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없죠. 이거는 이 무늬가 지금 이렇게 돼야 아무래도 적절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잠깐 머티리얼 분리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여기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모델링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왔고 머티리얼을 각각 다르게 다 이렇게 분리해 왔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일단 해볼게요. 자, 여기 다 달라요. 근데 어떤 걸 해보냐면 나무 이 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갖다 입력시키면 한번 해볼게요. 요걸 갖다 한번 해볼까? 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또 갖다 입력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나는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좀 떨어지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통으로 해 놓게 되면은 얘하고 같은 머티리얼로 갖고 오게 되면 얘를 회전하면 얘도 회전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 갖고 오면 별도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회전을 90도 해 볼게요. 여기다 90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사이즈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 사이즈를 여기서 좀 스케일을 줄이면 돼요. 이렇게 이거하고 맞게 줄여요. 이 정도면 비슷하네요, 그죠? 이렇게 놨는데 이게 안 맞죠. 그럼 옆으로 약간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때 요게 이렇게 닫혀 있어요. 세부 사항이. 이 세부 사항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X축으로 이 사이즈를 눌리는 게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건 이제 이쪽이 X축으로 지금 변경돼 버렸네요. 그럼 Y축으로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요, 그죠? Y축으로 조금 줄여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동, offset. 요 Y축으로 살짝 이동을 해 볼게요. 그러면 맞으려나? 아,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요것도 Y축으로 조금 0.85 이렇게 정밀하게 작업할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맞았죠, 그죠, 여러분? 자, 어떠세요?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밀하게 여기도 확대하니까 또 안 맞네. 요 수치를 정확하게 갖고 하면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이런 게 있고 또 여기하고 머티리얼을 다 같이 왔으면 이렇게 분리가 안 돼서 여긴 다른 머티리얼 넣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는 이걸 넣고 싶어요.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고 얘를 마찬가지로 확대를 할 수 있죠. 스케일을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회전을 하고 싶으면 아래쪽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이것도 역시 90도 이렇게 90도로 꺾기도 하고, 이게 물체가 뭐 사선으로 연결돼 있으면 또 거기에 맞게, 그리고 여기 위치 이런 것도 좀 여기는 넓은데 여긴 좁죠. 이쪽도 마찬가지. 이럴 때 이제 XY축으로 좀 늘리거나 아니면은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좀 맞출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거의 유사하게 떨어졌어요. 그죠? 이렇게. 자, 비슷하게 떨어졌죠. 그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제가 분리를 해왔습니다. 넣고 싶은 것들 이렇게 마음껏 넣으면 돼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할 거를 이렇게 색깔을 분리를 다 해갖고, 요거는 색깔을 넣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여기는 뭐 금속성을 넣고 싶다. 이게 벽돌이니까 벽돌 같은 걸 넣고 싶으면은 이런 걸 여기다 딱 넣고 싶다. 여기도 분리를 해왔으니까 벽돌 같은 거는 그냥 웬만하면 맞을 수도 있는데, 자, 벌써 틀리죠, 그죠? 근데 여기도 사실은 분리를 해왔으면 좋았을 텐데, 요거 한번 또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이런 걸 아래로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머테리얼을 분리해서 가져오면은 사용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진작에 시간을 내서 여기도 이렇게 해왔으면은, 그죠?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 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사람 하나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얘를 여기 딱 가져보면, 아, 제가 스케치업에서 줄였구나. 줄여서 그렇구나. 적절하죠, 그죠? 오늘은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모델링 임포트하고 머테리얼을 입혀보는 과정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랜드스케이프, 산을 만들고 강을 만들고 이런 과정. 근데 그 작업이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구조물을 피해서 해야 되고, 또 내 마음처럼 이렇게 땅이 탁탁탁 움직여주질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고,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되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고 광고 좀 봐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살아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